손흥민 팰리스전 결장 부상 아니었다. 내년 여름 이적 대비 플랜. 토트넘 1티어 독점 정보 분석. 손흥민, 32, 이 부상으로 결장한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토트넘 호스퍼는 90분 내내 크리스털 팰리스의 압박에 고전하면서 졸전 끝에 원정에서 0-1로 패했다. 토트넘은 27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팰리스의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4승 1무 4패, 승점 13점로 8위. 팰리스는 리그 첫 승을 기록하며 1승 3무 5패, 승점 6점로 17위에 올랐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이끄는 홈팀 팰리스는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딘 핸더슨이 골문을 지켰고 마크 게이 막상 나크로와 트레보 찰로바가 103를 구축했다. 수비진 앞에는 타이릭 미첼, 제페르손, 레르마, 애덤 워튼, 다니엘 무뇨스가 위치했고 이 선에 이베레치 에제와 이스마일라 사르가 포진했다. 최전방 원톱에는 장필립 마테타가 나섰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원정팀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고 데스티니 우도기, 미키 판더 펜,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104를 구축했다. 중원은 제임스 메디슨, 이브 비수마, 데안 쿨루셉스키가 이뤘고 전방 수리톱에는 마이키 무어, 도미닉 솔랑케, 브레넌 존슨이 나섰다. 캡틴 손흥민이 결장했다. 지난 주말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22일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은 한 골과 1자책골 유도, 그리고 역전골에서 기점 역할을 하면서 화려하게 복귀전을 치렀다. 하지만 웨스트햄전 이후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주중 열린 AZ 알크마르와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에선 결장했다. 이후 팰리스전 대비 훈련에도 불참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부상 때문은 아니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능통한 폴 오키프 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손흥민은 오늘 뛸 수 있었다. 하지만 부상 예방 차원에서 휴식을 준 것이다 라고 전하며 손흥민이 부상 방지를 위해 무리하게 경기에 나서지 않았음을 알렸다. 손흥민의 자리에는 2007년생 초대형 유망주 무어가 대신 나섰다. 이번 시즌부터 1군에서 기회를 받고 있는 무어는 알크마르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재능을 선보였다. 이후 손흥민이 결장한 가운데 리그 선발 데뷔전 기회를 잡았다. 토트넘은 팰리스의 강한 압박에 고전했다. 후방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한 토트넘은 결국 전반 31분 선제골을 내줬다. 판더 펜이 볼을 처리하지 못하며 뺏겼고 크로스 이후 에제의 패스를 마테타가 마무리하며 팰리스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곧바로 토트넘이 동점골 기회를 잡았으나 골대 불운에 막혔다. 전반 33분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판더 펜의 슈팅이 존슨의 발에 맞고 골문으로 향했으나 골대에 맞고 나오며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 초반 팰리스가 추가골을 터뜨렸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후반 4분 후방에서 워튼이 한 번에 연결한 패스로 에제가 1대1 상황을 맞았고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으나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며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후반에도 토트넘은 계속해서 팰리스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 팰리스의 계속되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여러 차례 슈팅을 내주며 완전히 밀렸다. 후반 17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3장의 교체 카드를 한 번에 꺼내들었다. 무어와 쿨루셉스키, 메디슨을 빼고 티모 베르너와 파페사르, 히샬리송을 투입하며 공격적으로 변화를 가져갔다. 하지만 반전은 없었다. 이후에도 토트넘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0-1 패배로 경기가 종료됐다. 2. 악마의 협상가 레비에게 도전한다. 맨체스터 시티. 1440억 핵심 DF와의 계약 결단 내렸다. 재영립 위한 기반 마련.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 호스퍼의 핵심 라이트백 페드로 포로를 노리고 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27일 한국 시간 맨시티는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 포로를 재영입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스페인 출신 수비수 포로는 2019년 8월 지로나에서 맨시티로 이적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지만 맨시티 생활은 쉽지 않았다.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그는 레알 바야돌리드, 스포르팅 리스본 등에서 임대 생활을 했다. 포로는 2022년 7월 스포르팅으로 완전 이적하며 맨시티와 완전히 결별했다. 스포르팅에서 뛰어난 공격력으로 주목받은 포로는 2023년 1월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했다. 그는 2022-23 시즌 후반기에 공식전 17경기 한 골 1도움을 올렸다. 수비에서 잔실수를 연발하며 약점을 노출한 부분은 아쉬웠다. 시즌 종료 후 4천만 파운드, 하나 약 720억 원에 완전 이적한 포로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핵심 라이트백으로 거듭났다. 포로는 2022-23 시즌 37경기 4골 7도움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이번 시즌에는 10경기 한 골을 기록하고 있다. 토트넘에서 맹활약하자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포로를 부르기 시작했다. 유로 2024 최종 명단 승선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10월 A매치 기간 때 스페인 대표팀의 명단에 발탁됐다. 포로는 덴마크와 세르비아를 상대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맨시티는 포로와의 재회를 원하고 있다. 오랜 기간 맨시티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책임진 주장 카일 워커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워커는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과 연결되고 있다. 맨시티는 포로를 영입해 워커의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변수는 2가지다. 우선 다니엘 레비 회장을 설득해야 한다. 악마의 협상가라 불리는 레비 회장은 EPL 내 구단의 핵심 선수를 판매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도 포로를 노리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하다. 풋볼 인사이더에 의하면 토트넘은 포로의 몸값을 8천만 파운드, 하나 약 1440억 원로 책정했다. 3. 왕년 천재 선 절친이 돌아온다. 감독도 그라운드 복귀했어. 컨디션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 인정. 알리에게 적응 기간은 사치였다. 첫 시즌 46경기 10골 11도움을 몰아쳤다. 이듬해엔 50경기 22골 13도움을 기록하며 포텐이 제대로 터졌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꼽을 때 알리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2017-18 시즌에도 50경기 14골 17도움을 만들며 토트넘을 이끌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하락세가 시작됐다. 2018에서 19시즌 토트넘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알리는 38경기 7골 8도움에 그쳤다. UCL 결승전에서도 부진하며 최하 평점을 받기도 했다. 추락엔 끝이 없었다. 토트넘에서 기복 있는 모습이 이어지며 입지가 흔들렸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알리는 2021에서 22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에버턴으로 이적을 택했다. 반전은 없었다. 결국 2022에서 23시즌 초반 튀르키예 베식타스로 임대를 떠났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알리는 6살 때 성추행을 당했고 7살 때 담배를 피웠다. 8살 때는 마약 거래를 했다. 새 가족이 나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보여주지 못했고 항상 좋은 아이인 척을 해야 했다. 라고 고백했다. 이후 알리는 수면제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로 재활원에 들어가는 등 재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축구선수로서 큰 반전은 없었다. 오히려 훈련 도중 사타구니 부상을 입으며 회복에 집중했다. 알리가 은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에버턴 스카우트였던 브라이언 킹은 알리는 부상을 당했다. 누군가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 누군가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가 복귀할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은퇴해야 할까? 에버턴은 그에게 매우 충실히 지원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 모든 재능과 거액의 연봉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는 경기를 해야 하는데 언제 뛸 수 있을까? 오랜 시간이 지났다. 조만간 움직임이 없다면 은퇴를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최근 알리가 복귀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에버턴 다이치 감독은 알리는 이제 막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또 다른 가벼운 부상을 딛고 다시 몸을 만들고 있다. 안타깝게 시간이 좀 더 걸렸고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말했다.